안녕하세요. 반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영끌하신 분이 하소연을 해오셨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지금 대출 갚느라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 망정이지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신다고. 월 식비가 4인 가족인데 50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리를 졸라매고 지난달에는 45만 원까지 썼다는 얘기도 꺼냈어요. 아니 숨만 쉬어도 한 달에 공과금 포함 이모저모 45만 원 나갈 정도인데 정말 영끌한 분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 듯 보입니다. 이런 뭐 개인적인 자금 경색은 곧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지겠고요. 특히 기업 디폴트, 건설업체의 자금 경색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죠. 4월 위기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설의 진앙지, 그 센터에는 바로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공 능력 100위권인 지역 유수 건설사들도 법정 관리행으로 직행하고 있는 형편이죠.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64곳, 전문건설사는 501곳, 도합 565곳이 쓰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무너져가는 건설업체 현황은 지난 2021년에 비해서 폐업 수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중요한 건 우량업체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건데 이 시공능력 우수하고 업력도 쌓인 곳들이 이렇게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4월 위기설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공이 쌓인 곳들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데 기준점을 찍어서 그 이하 업체들은 뭐 볼 것도 없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이건 뭐 기계적으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월 이후로 중견, 중소업체들, 특히 그래도 업계에서 존재감이 있었던 곳들 역시 4월 위기설의 한복판에서 설 자리를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단 이런 중견 건설 업체들이 서울보단 지방의 스팟을 정해서 집중적인 분양 물량을 쏟아냈던 곳이라서 타격은 더욱 커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대구에서 주력으로 아파트 브랜드 빌리브 헤리티지라는 문패를 달았던 신세계건설도 시공능력 32위 정도 되는 업력을 가진 곳인데 워낙에 뭐 대구 쪽 분양시장이 살벌하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중심의 거점을 둔 건설사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빌리브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 146가구 중에 25가구를 제외한 모든 물량이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남게 됐죠. 공매로 넘겨도 3차례나 유찰이 되는 이 비운의 잔여 물량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금난이 눈앞에 닥치니 신세계건설 측은 레저 사업 부분의 조선호텔까지도 매각하는 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계열사가 받쳐주는 건설사는 그래도 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사에 매각할 수 있는 이 자산이라도 있지, 그렇지 못한 곳들은 뭐 그냥 바로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한국건설, 광주에 자리 잡고 있는 시공능력 99위인 곳은 최근 오피스텔 손절 현상에 완전히 사면 초과, 보증사고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사업 포기각서까지 써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건설 현장에 대한 포기각서까지도 써야 할 판이어서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고요. 이런 현상은 지금 분양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브랜드 아파트도 뭐 이젠 지방에선 거의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최근에 대구에서 분양을 했었죠. 흔히 대구는 신세계건설이 박차를 가면서 빌리브라는 로고가 각인이 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브랜드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1타 브랜드가 들어서기만 하면 뭐 아무리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 해도 대부분 완파는 찍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29명이 지원에 그친 뭐 엄청난 부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소규모도 아니지만 그래도 탄탄한 입지를 가진 곳에서 1타 브랜드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는데 여지없이 뭐 맹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울산에서도 브랜드 호불호가 많이 여기도 뭐 갈리는 곳인데 중소업체는 뭐 발을 잘 못 붙이는 편이고 DLENC 같은 곳,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분양 성적을 뜯어보니까 58명이 지원을 한 것으로 막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지방 브랜드 아파트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체로 1차 분양 완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시행사 쪽에서도 뭐 이런 기대는 접은 지 오래입니다. 60% 분양 성적만 거둬도 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 무순위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답심리, 아르테폴에 10억이 넘어가는 분양가, 그리고 뭐 주변 시세도 분양가와 비슷해서 SH에서 내놓은 국민주택이라는 문패를 달았지만 그닥 선호도가 높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손절 청약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무순위로 전환이 되자 수요가 붙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체로 경쟁률이 105대 1을 넘어섰고요. 76대 1도 찍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뭐 괜찮거든요. 그래서 시행사는 마지막 퇴로가 남아있다는 걸 감안해서 가격대를 그리 후려치지 않게 되는 거고 SH 역시도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서울에서 나오는 구평이 15억에 육박하는 모습을 가진 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저렴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막상 체감적으로 진입하려 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역시도 최초 분양 시에는 광역교통망과 거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는 곳인데 이렇게 무순위로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젠 현장 분위기는 예전처럼 브랜드 깃발만 꽂으면 분양 완판이라는 말은 쏙 들어갔고 누가 빨리 무순위 청약으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느냐가 분양 완판의 관건이라는 말이 정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시장의 1타 브랜드도 정말 협소해진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중소건설사가 어떻게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족족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간신히 지금 숨만 쉬는 것만 허용이 된 상태에서 생존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것들 여지없이 뭐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 높아서 4월 위기설이 거의 뭐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신축으로 진입하자니 뭐 이건 뭐 답이 아예 없는 겁니다. 분양가는 뭐 고분양가로 장벽이 높지 그렇다고 뭐 무리해서 대출받고 진입을 해도 이건 집값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주변 집값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공공연하게 고금리만 평생 떠받치면서 무너져가는 집값만 바라봐야 하는 뭐 침몰하는 배의 선장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타이밍을 봐야 하는데 지금 전세가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는 물음표가 나올 정도로 지역마다 수요층이 몰리는 곳들은 상당히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대기자들, 기존 집을 살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매매에서 전세로 수요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곳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층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뭐 학군까지 물고 있어야 하는 곳들은 다소 치열해지는 경향까지 가고 있어서 전세가가 들썩이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가율은 60%대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서울의 전세가율은 5개월 연속 오름 추세고요. 지난달까지 63% 정도였습니다. 10억이면 6억 정도 전세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전세가율입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역시도 수도권은 40% 정도가 감소한 수치로 추정이 되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축 입주 물량 대비 공급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구축 물량이 배제된 상태라서 전세 물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일부 서울 학군지와 입지를 물고 있는 곳들의 전세 강세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공급도 전세 부분에서 모자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해서 전세가가 살짝 들썩일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굳이 뭐 전세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세 제도라는 게 뭐 매매와 비슷한 경향으로 가고 있죠. 워낙 이렇게 전세가가 높아지니까 대출 금액 높아지고 고금리 환경에서 매매 이외의 주담대를 능가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표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주택자로서는 불리하다. 전세 사기도 들끓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전세가를 떠안는 것도 부담 100배. 그래서 월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전세 제도는 결국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장기 임대 제도로 전세를 돌려야 한다는 바람도 나왔었고요. 그러니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3건 중 1건은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아니 이렇게 월세까지 뛰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지근지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이하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강한 전세보증금 끼고 전세로 눌러 앉는 것보단 월세나 반전세로 들어가는 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선 전세에 목맬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자금을 끌어쓸 이유가 없는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짝 걸치듯 있어야 이후 집값이 완전히 내려앉는 시기라는 이 골든타임을 잡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굳이 그래서 전세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안전하게 목표치까지 가느냐가 진정한 로드맵이죠. 한때는 토지임대부 그리고 나눔형 주거 형태가 찬밥 신세였는데 이제 뭐 대세가 된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죠. 마곡 16단지 위례 A1-14가 606명 모집에 3만 명 이상이 몰린 것을 보면 이젠 더 이상 전통적인 임대시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세가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전세대출만 무리하게 땡겨오는 거 이거 뭐 영끌하고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제로 살짝 갈아타서 최종 로드맵까지 그리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은 4월 위기설이 쫙 깔리면서 수요층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환승해 가면서 지뢰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동선을 만들어 가는 게 외부적인 주택시장의 대격변기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선택지를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4월 위기설이 현실이 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건설업체가 직면한 위험도 더 커지고 있고요. 이런 분양시장의 신축은 폭탄이 될 가능성 높아서 지금 떨어지는 매매가의 추이를 보면서 가장 안전한 임대 환경 혹은 대체제로 선택지를 두면서 골든타임 노리는 것이 안전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